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야겠죠. 고3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 학력 평가 3월 모의고사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난이도가 어떠셨나요? 3월 어떠셨어요? 3월 어떠셨어요? 할만했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막 죽여주기 어려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정리하면서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으쌰!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에 대해서 ABC가 나눈 대화인데요. 확대해서 대륙이동설, 해양저항장설, 판구조론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륙이동설은 누가 주장했죠? 그쵸? 베게너 아저씨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해양저항장설 있고, 아니지, 그쵸? 그렇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멘틀 대류설이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걔가 지금 사실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저항장설, 판구조론 이렇게 가는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열점을 설명할 수 있어. 베게너 아저씨가 열점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직 이때는 몰랐다. 열점 완전 나중에. 얘는 무슨 구조론이죠? 그쵸. 플룸 구조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판구조론 정립 과정 쭉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 그리고 그거에 얹어서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플룸 구조론, 즉 판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플룸 구조론, 같이 투 트랙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판구조론의 발달 과정의 첫 번째인 대륙이동설이 플룸 구조론을 설명하는 열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베게너 아니죠. 해양저항장설은 헤스와 디츠, 멘틀 대류선 홈즈, 헤스, 디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변환단층의 발견, 윌슨 아저씨가 변환단층의 발견하도록 하죠. 꼼꼼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등장, 해양저항장설의 등장은 음양측시법. 자, 기억나십니까? 음양측시법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깊이, 뎁스인데, 깊이 뎁스를 어떻게 구한다? 음파의 속력, 왔다 갔다 하면 거리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나누기 2 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동그라미 3번 됐죠? 네.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바람에 의해 모래가 쌓인 과정에서 형성된 지층의 단면을 하늘 딱 보자마자 뭐인 거 아셔야 되죠? 그렇죠. 사층리, 경사져 있는 사층리.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탐사선이 찍은 화성에서의 건열이래. 화성에서의 건열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 모습이 막 보이죠. 가도록 할게요. 가에는 사층리가 맞고요. 건열, 갈라짐이 있으려면은 물이 옛날에 있었어야지 여러분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논바닥 같은 경우도 물이 원래 촉촉하게 젖어 있었으니까 갈라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막 겨울철에 입술 트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분이 있기 때문에 트는 거죠. 만약에 물이 없었는데 건조해지면은 그냥 사막처럼 바스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짐이 있는 거는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가에서 나타나는 어떤 퇴적 구조, 즉 사층리, 그리고 나에서 나타나는 건열과 같은 구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퇴적 구조에서 배우죠. 그 퇴적 구조 같은 경우는 역전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개념입니다. 5번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그린 가나는 각각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도 이게 타원인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선인 거. 근데 나선 중에서도 사실은 뭐가 보이죠? 그렇지, 막대가 보이죠? 그러니까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를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죠. 타원 같은 경우는 무슨 형? E형. 타원의 티읕자는 모양이 똑같죠. E. 근데 얘가 굉장히 구 모양에 가깝죠. 그러면 그쵸. 제로에 가까운. 구 모양에 가까우니까 제로 비슷하죠. 얘가 이렇게 납작한 타원 모나가 되면 얘가 하고 숫자가 커지죠. E1, E2, E3 이렇게 가면서 납작해지죠. 얘 같은 경우는 막대가 있으면서 나선이니까 막대는 바하고 나선은 스파이럴이거든요. 그래서 S, B, A나 B나 C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하는 가와 같은 형태냐? 우리 은하는 뭐죠? 막대 나선 은하니까 사실은 나와 같은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의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은하를 구성하는 평균 표면온도는 여러분 공부하셨을 텐데, 얘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 그래서 좀 붉은색 별이 많고요. 얘가 이제
나이가 좀 어려. 그래서 푸른 별이 많습니다. 푸른 별이 많다라는 거는 여기 표면 온도가 여기 표면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가 낮다가 정답.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외우죠. 어머, 젊고 푸른 별이 젊고 푸른 별이 온도가 높다. 그래서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이런 말이 있죠.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이제 푸른색이고 굉장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새파랗게 어린 놈이 새파랗게 어리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고 젊고 온도도 높고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푸른색이고, 그죠? 이런 얘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찍으니까 약간 정신이 사나운데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이 편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빅뱅 이후에 일어난 주요 사건인데요.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되죠. 지금 빛이 A 같은 경우에는 빛이 직진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 빛의 정체는 뭐죠?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이 빛의 정체고,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가 있죠? 그렇지.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죠. 이 시기가 언제죠? 그렇죠. 38만 년. 그래서 원래는 빛처럼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쓰면은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빛이 달려갈 수 있는 투명한 우주가 되는, 즉 B에서 A로 시간이 바뀌는 거고, 이때의 시기는 이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이다. 보시면은 빅뱅 이때는 언제죠? 그렇죠. 138억 년 전. 이때부터 시간이 훅 흘러갔으니까 BA순, 그러니까 여기가 BA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요 38만 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자의 형성은 기억에 해당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중성 원자의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좋겠지만, 어쨌든 원자의 형성 정답이죠. 우주의 온도는 A일 때가 높냐라고 했는데, B가 먼저 A가 나중인데 우주의 온도는 우주가 팽창에 따라서 계속 식고 있으니까 B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A일 때가 낮습니다. 땡. T 기간의 우주의 모든 지점은 서로 정보 교환 기간이 가능하다. 정보 교환이 가능. 우주의 모든 지점이 정보 교환이 가능한 건 언제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우리가 도입했죠? 그렇지. 뒤에서 우리가 배우죠. 우주에서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급팽창은 언제 일어나는지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바로 10의 마이너스 37에서 35승 초. 너무 막 디테일한 이런 숫자들까지는 몰라도 엄청 작은 초 단위였다는 건 알아야 돼요. 1초보다도 엄청 짧은 그 앞에 우주가 선 정보 교환을 하고 후팽창한다고 제가 개념에서 설명드렸죠. 선 정보 교환, 후팽창을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정보 기간이 가능한 시점은 1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보다도 그 앞이야. 근데 이 t 기간은 언제냐면은 훨씬 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자, 5번. 개인적으로 5번 자료가 조금 재밌었는데요. 어렵다기보단 재밌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여기까지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을까봐 불안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네요. 그림 가나는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 지구 기온이 상승했을 때를 각각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놔요. 헷갈리니까. 현재보다 상승. 이렇게. 시간은 뭐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표층수와 심층수 중 하나고, 그 중에서 A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침강하는 지역. 그러니까 침강이라는 건 뭐가 뭐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는 곳이 이 A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세기가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지구 뭐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저랑 개념 공부하셨으면 아실 텐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순환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화됩니다. 왠지 모르겠는 분은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화돼. 그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갔더니 실제로 얘네들의 화살표 두께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얇아졌죠. 왜냐면은 두꺼울수록 강한데 얇아졌다라는 건 약화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약화된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이면 굿이고, 모르고 있어도 자료 해석으로 사실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진한 것도 연한 것도 다 얇아지는 모습. 즉 표층수랑 심층수랑 아직 매칭은 안 했지만 표층수도 심층수도 약해집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표층수랑 심층수가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유가 뭐죠?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 에너지가 많아요? 적도 에너지가 과잉되고 흑지방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많은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전달해 주는 게 대기와 해양이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어머! 근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약해진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막 균등하게 보내고 있는 대기와 해양의 흐름이 약해지니까 적도는 어떻게 될까요? 넘치는 에너지가 잘 안 가. 그러니까 적도는 더 더워져. 극지방은 어떻게 될까? 원래 에너지가 와야 되는데 잘 안 와. 그러니까 더 추워지겠죠.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가 유발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적도 지점, 더운 쪽은 더 더워지고 극지방, 추운 지점은 더 추워지고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표층수는 뭐냐?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멕시코 만류를 지나가는 이 진한 녀석이 즉,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걸로 보세요. 그 시험지로 보면 훨씬 잘 보입니다. 네, 요게 요거랑 모양이 똑같네요. 제가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거라서 아직 파일이 안 나왔는데 찍고 있는 거라서 니은이 표층수가 되고요. 그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지에서 색깔이 얘랑 맞아요. 그래서 얘가 심층수. 네,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밀도는 기억, 즉 뭐예요? 심층수가 크냐 했는데 심층수가 당연히 밀도가 크죠. 심층에 있으니까 더 깊은 곳에. 그리고 A에서 표층해수의 침강은 가에서가 강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화살표 두께 보면 가에서가 훨씬 두껍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의 해수에 의해서 저희도 고緯도로 수송되는 연평균 에너지 양은 이거 말씀드렸죠.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해서다. 근데 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약해진다. 약해지기 때문에 가에서가 많을 것이다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나는 약해진 상태니까 가에서는 많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제발 제가 푸는 거를 그냥 멍하니 보고 계지 마시고 막 저 다 아는데 이렇게 막 정신없이 적어 놓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보다 열심히 적어야겠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네.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같이 공부하자고, 같이. 자, 6번 가겠습니다. 무라님만 하고. 지질단면이죠. 지질단면 나오면 저도 항상 그 순서를 꼭 적는 습관이 있어요. 순서를 적는 습관이 있는데 저 맘대로 한번 그냥 번호를 좀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A, B는 있으니까 여기 1, 여기 2, 여기 3 주면은 네, 다 줬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그림 봤을 때. 맨 처음에 그쵸, 1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A 들어가야죠. 바로 가면 안 되고 지금 1번 보시면 어때요? 애들이? 지층이 휘어있죠. 이 말은 뭐예요? 1번이 퇴적되고 난 후에 행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습곡.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저거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싹 끊기죠. 그러니까 A 관입하고 나서 단층이 있는데 단층은 항상 나오자마자 그때그때 바로바로 어떤 단층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슬라이스를 쳤어요. 상반 어디? 슬라이스 친 거에 위쪽이니까 여기가 상반. 자,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반이 내려갔죠. 그럼 무슨 단층? 그렇지, 정단층. 선생님 이게 너무 빨라요 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문제 많이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요거죠. 이게 바로 부정합인데 부정합은 크게 세 종류 여러분 공부하셨을 겁니다. 평행, 경사, 난.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있나요? 위쪽 층리면과 아래쪽의 층리가 각이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경사부정합이다. 이렇게 또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경사부정합.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 나란하게 쌓여줘야겠죠. 2, 3 쌓여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렇죠. B가 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B가 관입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롱. 위쪽에 나무 있는 거 보니까 뭐 했다? 그렇지, 융기했다. 이렇게 여기까지 써주셔야 완벽한 해설. 얘네를 여기로 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FF'은 역단층이나 아니요, 정단층. 암석에 나 있는 A가 맞나요? A가 먼저고 B가 훨씬 나중이죠. 그 말은 A가 먼저. A가 많다, 정답. 부정한 면은 단층보다 먼저인가요? 부정한 면은 여기. 단층은 더 먼저. 그러니까 부정한 면은 나중에 형성. 답은 2번. 이렇게 쓰면서 풀면 훨씬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20문제 풀고 어제 모의고사 보셔서 알겠지만은 30분 동안 20문제 풀고 나서 OMR 카드 마킹도 하고 그 제대로 풀었나 검토도 하실 거잖아요. 검토할 때 이거 다시 맞추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미리 적어 놓으면 검토할 때도 그냥 스르르르 보면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푸는 거 추천드리고 당연히 연습하실 때는 다 쓰면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퍼즐 맞추듯이 연습 잘 하셔야 되니까. 자, 태풍의 영향을 받은 관측소 피해서 18시간 동안 관측한 기압과 바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저는 개념에서 여러분이 이거 나왔을 때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 기압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뭘 관측하고 있죠? 태풍이요. 태풍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열대 저기압이요. 태풍이 우리한테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면
저기압이 우리한테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는 거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 입장에서는 기압이 저기압이 오네, 기압이 계속 내려왔다가 태풍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다행이다, 저기압 사라진다,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쭉 떨어졌다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바로 기압이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 얘가 바로 이제 풍속이 되겠죠. 굿? 굿.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뭐냐면 풍향 그 자체보다는 풍향의 항상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풍향의 변화를 보시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죠.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풍향의 변화는 그렇죠?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다는 거고, 다 개념에서 하셨겠지만은 태풍이 포물선 경로로 그리면서 갈 때 오른쪽에 있으면은 시계 방향, 왼쪽에 있으면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친구는 태풍의 어디? 우측에 있었다. 그리고 우측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측은 북반구 기준 우측.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쪽은 위험반원에 있었다. 제가 왜 동쪽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남반구는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위험반원 어디냐면 진행 방향의 왼쪽이에요. 근데 왼쪽 오른쪽은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갈 때는 오른쪽 여기지만은 이렇게 갈 때는 오른쪽 여기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위험 반원은 무조건 동쪽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혹시라도 남반구 문제가 나올까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가자료에서 더 이상 읽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A, B 이따가 비교시키겠죠.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은 기압이죠. 땡. P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기압이 가장 낮을 때는 요 기억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 풍속이 제일 빠른가요? 풍속 제일 빠른 지점 어디야? 여기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 나에서 태풍의 눈에선 상승 기류가 발생하냐? 자, 태풍의 눈은 개념 공부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여기서 뭐 있죠? 그렇지. 약한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약한 하강 기류가 있어요. 개념이에요. 근데 약한 하강 기류가 있지만 기압은 그러면은 약한 하강 기류가 있으니까 고기압이겠다. 그죠? 아니요. 기압은 최저이지만 기압이 최저라서 애들이 올라가다가 대륙간계면에 퉁겨가지고 내려오는 작용-반작용 메커니즘 때문에 약한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몰라요. 선생님 너무 말이 빨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안 된 거니까 개념 보고 오셔라. 상승 기류 발달? 아니요. 약한 하강 기류. 이 기간에서 P는 태풍의 위험반원에 위치하느냐. 태풍의 위험반원에 위치한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구름의 최상부 온도. 구름의 최상부 온도. 자, 지금 나에서 위성 영상이 등장했는데 위성 영상 우리가 지원 수준에선 2개의 파장대밖에 안 봐요. 가시광선과 적외 영상.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영상이라고 했냐면 적외 영상. 적외 영상은 뭘 보기 위한 거죠? 그렇지. 구름의 적어야지 모르면 꼭대기 고도입니다. 꼭대기 고도. 한마디로 최상부 높이. 구름이 높이까지 있을 때 제일 높은 곳의 온도를 보는데요. 적외 영상에서 봤을 때 지금 A, B 중에 여러분 시험지로 보세요. 뭐가 더 밝죠? 그치? 밝기를 보시면은 A가 B보다 어둡습니다. B가 더 밝아요. 그죠? 그 말은 꼭대기 고도는 A, B 중에 뭐가 더 높다? B가 더 구름이 높게까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념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적외선 에너지 세기, 즉 온도를 물어본다면 어떻다? A와 B가 역전된다. 왜요? 개념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에다가 가시 영상, 적외 영상 검색하시면 채널 내에 2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아직도 안 봐가지고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 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지금 안 되면 얘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뒤쪽에 엘니뇨 아니냐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위성 영상이랑 연계돼서 나오는 거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발 20분만 투자해서 좀 보고 와. 아시겠죠? 그래서 최상부의 온도는 A가 낮다가 아니라 역전돼서 오히려 A가 높다. 보이는 거랑 반대입니다. 온도는. 자, 8번 가겠습니다. 전 이 자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제가 개념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자료인데 남반구, 북반구가 이렇게 잘려서 나왔습니다. 절반만. 네. 북반구만 줬어요.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개념 영상에서는 전 범위를 다 주는데 북반구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배경 지식으로 아니요, 너무 딥하게 하지 맙시다. 그냥 문제만 봅시다. 헤들리랑 해양순환의 남북방향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수송량이 Y축.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X축, Y축 단위. Y축의 위도인데 여기가 극지방인지 여기가 극지방인지 우리가 모르죠. 그죠? 그리고서 기니는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의 수송량 중 하나다. 그 말은 사실은 어디가 적도고 어디가 극인지만 매칭을 해주면은 극쪽에 가까운 게 극순환일 거고
적도 쪽에 가까운 게 헤들리 순환이겠죠. 이게 빠른 분들은 지금 대기대 순환 그 모식도가 머릿속에 없는 겨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북극과 적도 중 하나이다 하니까 맞춰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에너지 해양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그래프는 해양 순환의 그래프인데 이 해양 순환 해양이 전달하는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이 많은 쪽이 적도입니다. 적은 쪽이 극입니다. 헉,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에너지가 과잉하게 들어오는 거 제가 아까 몇 번이었지? 5번에서 제가 에너지가 과잉하게 들어오는 곳은 어디라 그랬죠? 그쵸? 적도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극지방은 에너지가 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막 에너지가 많고 여기는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요? 극지방으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수송량 막 활발하게 에너지를 보내는 쪽은 적도 지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에너지가 많이 오니까 여기서 막 보내니까 수송량 보내는 양은 이 적도 근처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위도 38도 부근이 38도 N, 38도 S 쪽이 그 수송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적도가 바로 이 그래프상 A에 해당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적도에 가까운 순환이어야 되니까 헤들리 순환이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 이 순환 같은 경우 극에 가까워야 되니까 그렇죠, 극순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헤들리 순환, 해양 순환에 의한 수송량이 기억보다 많냐? A에서는 시키는 대로 A에서는 해양 순환 빨간색이 기억 점선보다 많냐? 많죠? 보이는 대로 정답. 그다음 니은 B지역에선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냐? B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문제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 칸이 잘 써 있어요. 근데 칸이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죠? 그 말은 요만큼이 뭐예요? 위도 30도까지. 요만큼이 뭐예요? 위도 60도까지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90도까지지. 그러면은 요만큼이 헤들리, 요만큼이 페렐, 요만큼이 극순환 영역일 텐데요.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는 어디에 흐르나요? 쿠로시오 해류 우리가 뭐 떠올려 보면 적도 있고 30도 있고 60도 있고 우리나라가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쿠로시오 해류가 위치할 수 있는 에어리아는 0도부터 60도 N 사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B의 해역은 어디예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90도 극순환 부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B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느냐? B가 어디 있냐면 뭐가 이렇게 많아? 안 보여. B 여기죠. 가려졌네. 그러니까 극지방이죠. 극지방에서 헤들리 순환이 나타나? 아니요. 이렇게 됐죠? 10번,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9번 온대저기압. 아까는 열대저기압 했고 이번엔 온대저기압 합니다.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관측소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강조했던 거 뭐였냐면 풍향의 변화를 보라고 했었죠. 그것처럼 온대저기압에서도 여러분이 풍향의 변화를 보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역 같은 경우는 이런 바람이 불죠. 남남서풍 가량이 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남동풍 이렇게 불고요. 반대로. 북서풍 이렇게 불고요. 얘는 이렇게 남동풍이 불죠. 이거 헷갈리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기기호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화살처럼 생겼잖아요. 화살을 푹 쏘면은 이렇게 날아서 팍 박히죠. 이 화살을 쏘는 방향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대신에 풍향은 날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날아오는 쪽. 어떤 놈이 화살을 쐈느냐, 어느 쪽에서 화살을 쐈느냐가 궁금한 거라서 오른쪽 아래, 즉 남동 쪽에서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디테일한 내용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풍향 변화를 보면은 목 아파. 어디 가셨어? 이렇게 계속 반대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온대저기압 공부를 하셨으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있죠. 여기서 바람 어떻게 부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는 걸 외워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매칭을 해주시면 되죠. 이 디귿 모양은 여기, 그죠? 니은 모양은 어디? 여기. 기역 모양은 어디? 여기. 근데 온대저기압은 뭐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죠? 편서풍을 타고 온대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입장에서 마주치면은 디귿 만나고 기역 만나고 니은 만나요. 그래서 순서는 드느그순인데 그거를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쭉 가는 동안 T1, T2, T3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당연히 이렇게 순서대로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아휴, 힘들다. T1일 때 P에서 가득한 건 D다. T1일 때는 D다. 맞죠? T1일 때는 D다. 맞죠? T2일 때는 P에서 저근형 구름이 관측한다. T2일 때는 언제죠? T2일 때는 니은이잖아요. T2일 때는 니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근형 구름이 관측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T2일 때는 P에서 뭐야? 뭔가 이상한데? 여기 순서를 잘못 썼죠? 디귿, 기역, 니은이죠. 디귿, 기역, 니은, sorry. 그러니까 T2일 때는 기역입니다. T2일 때는 기역. 여기 T2고요. T1은 요거고요. T3는 요거고요. 그래서 T2일 때 요거죠. 이 상태 보시면은 저근형 구름이 관측되나요? 아니요. 여기 빵꾸 뚫려 있는 거 보니까 구름 없음, 맑음입니다. 땡. 그 다음에 P에서의 기온은 이번엔 기온을 묻고 있어요. 기온은 T2일 때가 그러니까 T2일 때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기역일 때니까 여기 있을 때가 T2예요. 그죠? 그리고 T3일 때는 어디냐면은 T3 니은이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온도 비교 어떻게 할까? 개념에서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선이라는 게 왜 있을까? 공기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선이라는 게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 한랭전선 보이죠? 여기 온난전선 보이죠? 얘를 기준으로 공기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고위도예요, 저위도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 적도 만난 쪽이니까 저위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은 지점이에요. 공기의 온도가 따뜻해. 근데 이에 비해서 이 한랭전선의 북쪽, 또 이 온난전선의 북쪽, 이쪽은 어때요? 전선을 기준으로 고위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 위치한 T2일 때가 더 온도가 높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냥 온대저기압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셔도 무리 없이 여러분이 기출 문제만 잘 푸셨어도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10번 가겠습니다. 가나다의 물리량인데요. 광도 L, 그죠? 겉보기 등급 잠깐 스킵하고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을 람다 맥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태양이 1이라고 했을 때 1이니까 얘는 완전 태양이랑 광도도 같고 태양이랑 그 표면도도 같은 거죠. 그래서 L, T 이렇게 전도할게요. 근데 0.5네요. 최대 복사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온도가 2배. 얘는 5분의 1이네요. 그러면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 광도를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L은 R제곱 곱하기 T 4제곱인데 지금 100L이 2T 4제곱하고 얘가 지금 100L이 되려면 2에 4제곱 해가지고 분모 날려준 다음에 100을 씌워줘야 그래야지 이제 식이 양쪽에 맞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R을 구하려면 여기에 루트를 해줘야 되니까 2의 제곱분의 10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2분의 5가 돼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반지름을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천천히 한번 볼게요. 별의 표면 온도는 가가 낮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 우리 아까 봤지만 가는 T, 나는 2T. 그러니까 낮겠죠? 정답. 별의 반지름은 가가 크냐? 아까 반지름 우리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R로 뒀을 때 계산을 한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왔냐면 5분의 2R이 나왔죠. 그러니까 2.5R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R인 반면에 R은 2.5R이니까 작다. 땡. 됐죠? 그 다음에 3번. 디귿. 지구로부터의 거리. 거리가 나왔는데. 지구로부터 거리. 나와 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머! 나, 다는 어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 겉보기 등급이 같네. 그 말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걔의 밝기가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머! 근데 좀 이상해요. 왜? 나는 다에 비해서 무려 몇 배가 밝아요. 찐 밝기는 1000배나 광도가 커. 엄청 밝아요. 거의 100배가 딱 5배 차니까 5배 차니까 그죠? 5등급 차죠. 5등급 차 100배가.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5등급보다 더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는 건 엄청 밝은 나가 어떻다는 거죠? 엄청 멀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엄청 멀리 있어야 밝기가 오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하니까 얘랑 쌤쌤이 될 수 있겠지.
거리를 비교해보면 나다 중에 나가 훨씬 멀리 있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더 멀다. 답은 1번. 됐죠? 자, 11번. 현재와 AB 자전축 경사가 그 다음에 20률입니다. 따라따라단딴딴. 이런 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여러분이 연습이 덜 된 거니까 기출문제 제발 많이 풀어보세요. 우리나라 동짓날 태양의 최대 고도는 A 시기가 높냐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최대 고도를 컨트롤하는 변수가 뭐게요? 태양의 최대 고도를 컨트롤하는 변수. 바로 지구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입니다. 경사각. 자, 여기 제가 개념 설명을 다 다시 할 수는 없고요. 개념 영상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좀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드리려고. 자, 여기 보시면 이 파트는 엘리노 아니야. 제가 한 번에 슬라이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저기도 꼭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다.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자세한 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태양은 여름에 높게 뜨고 겨울에 낮게 뜨고를 1년 동안 반복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식을 통해서 구해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딥하게 알 필요는 없고, 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냐면 이 진폭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인 세타만큼입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보다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경사각이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진폭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세타가 커졌을 때인데, 경사각이 커졌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높게 뜨는 여름에는 더 높게 뜨고 낮게 뜨는 겨울에는 더 낮게 뜨게 돼요. 남중고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만약에 세타가 작은 세팅을 그려드릴게요. 즉 지구 자전축 기울기 경사가 줄어들면은 이 진폭이 줄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름에 원래 뜨던 것보다 더 여름에 낮게 뜨게 되고 겨울에 원래 뜨던 것보다 더 높게 뜨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기억 선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짓날 태양의 최대 고도를 A, B를 비교하는데, 각만 변수니까 X축만 대소 비교하면 되죠. A, B 중에 뭐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래서 각은 세타는 A가 더 큰데, 크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까 기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진폭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근데 동짓날이니까 어딜 봐야 돼요? 높게 뜰 때가 아니라 낮게 뜰 때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 되는데, 낮게 뜰 때는 더 낮게 뜨게 되죠. 각이 커지면, 진폭이 커지니까. 그래서 A 시기가 더 낮아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됐죠? 자, 니은. 이렇게 분수로 복잡하게 써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거 하나 붙잡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도달하는 에너지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는 뭘까요? 이거는 개념 공부인데 20률입니다. 20률. 그래서 B 시기가 현재보다니까 Y축에서 봤을 때 B 시기가 현재보다 Y축이 높게 찍히죠. 그러니까 B 시기가 20률이 높을 때예요. 20률이 커지면은 제가 개념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근일점은 가깝게, 근근, 원일점은 멀리, 원 이렇게 됩니다. 근일점이 더 가까이 땡겨오면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증가하겠죠. 원일점이 멀어지면은 원일점에서 들어오는 양은 멀어졌으니까 줄겠죠. 분모 줄고 분자 늘었네. 그러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늘겠죠. 그러니까 B 시기가 크다. 정답. 자, 디귿. 30도 S에서 난방구가 나왔네요. 난방구.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기온의 연교차가 A 시기가 작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A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죠. A 시기가 현재보다 어떤 세팅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X축 보시면은 A 시기가 현재보다 각도 크죠. 그죠? 그 다음에 Y축 보시면은 A 시기가 현재보다 20률도 크죠. 그럼 저는 여기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 A 시기는 현재보다 각도 크고 20률도 큰 시기야 라고 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슉 이렇게 있고 슉 이렇게 지구가 있죠. 어디가 근일점? 왼쪽 태양이랑 가까운. 어디가 원일점? 오른쪽 태양이랑 먼. 지구 자전축 기울기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2번, 1번, 2번 어떻게 돼 있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계절이 어떻게 되죠? 자전축을 뒤로 뺐으니까 북반구는 근일점 겨울. 북반구는 들이밀었으니까 원일점 여름.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 했냐면 근일점 겨울이니까 기억. 원일점은 여름이니까 이응. 북반구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남반구는 어때요? 우리가 궁금한 남반구니까 계절이 반대죠. 왜냐면 자전축이 한쪽이 들이미는 순간 한쪽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남반구가 근일점에서 오히려 여름이 되죠. 들이밀었으니까. 여기서는 남반구가 오히려 원일점에서 짜짜짜 겨울이 되죠. 왜냐면 뒤로 뺐으니까. 여기서 연교차 어떻게 되느냐? 이 작업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기본 세팅인데 각을 키워줄 거야.
각을 키워주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에 더 기울어진다는 거죠. 기온의 연결차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지점의 여름 온도 변화만 보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개념 영상 보세요. 여름 온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이 커지면 더 들이밀잖아요. 그러면은 남반구 여름 온도가 어떻게 될까? 더 들이미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20mm 커지면 아까 어떻다 그랬죠? 근일점은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들이밀어서 뜨거운데 걔를 더 가까이 붙이니까 더블로 뜨거워져. 그래서 A 지점은 여름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름의 온도는 올라가면 무조건 겨울의 온도 떨어지거든요. 개념에서 설명해요. 그러면은 연교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작다가 아니고 연교차가 크다. 답은 2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번 가겠습니다. 12번. 환경계 부근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아이고, 꼬꼬꼬꼬꼬 어딨어? 지금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해령이죠. 해령 같은 경우는 어떤 메커니즘이 생기죠? 그렇죠. 압력 감소로 인해서 어떤 마그마가 생겨요? 연무암질. C는 어디죠? 섭입대 하부. 섭입대 하부는 어떤 메커니즘이 생기죠? 그렇죠. 멘틀 물질에 인해서 용융점이 감소합니다. 어떤 마그마가 생기죠? 멘틀이 녹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무암질이 생깁니다. B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A 같은 경우는 그 대륙지각 하부죠. 대륙지각 하부. 여기서는 어떤 게 생기죠? 여기서 생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얘를 데피니까 유문암질 마그마랑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안사암질 마그마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위쪽에 딱 봐도 얘를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감소해서 생기는 곳은 어디예요? 이 지금 C지점이죠. C지점. 그래서 물 공급에 의해서 용융점 감소하는 거 맞고요. B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아까 같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것저것 섞이면. 그 다음에 C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은 뭘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죠? C는 아까 나를 적용할 수 있죠. 오케이? 됐죠?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질문하시면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광물이 생성되고 6억 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총 5 곱하기 4니까 광물이 20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X와 자원수 X니까 전 항상 써놔요. 이게 목, 이게 자. 그래서 화살표 써놓으면은 뭐가 모원소, 뭐가 자원수인지 덜 헷갈리죠. 그래서 X가 있었는데 X가 붕괴해서 X 프라임이 되고요. 뒤에 보기에 써 있지만은 X 프라임은 X의 붕괴로만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20개 중에 검은색 5알밖에 없어. 그러니까 분수로 쓰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그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반감기를 몇 번 지난 거예요? 2번 지난 건데 이게 몇 살이라고? 몇 년 지난 거라고? 6억. 그럼 한 번은 몇? 그치 3억이죠. 그래서 반감기는 3억 년이 되는 거고요. 현재 이 광물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즉 하얀색 거는 하얀색 칸이 15개고 진한 거 X는 5개니까 3배 하면 딱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이 광물이 삼엽충 출현 이후에 생겼느냐? 지금 얘는 몇 살이라고 그랬죠? 6억 살. 근데 삼엽충은 언제 생기죠? 고생대 초. 고생대에 생기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6, 2, 5 이렇게 있을 때 5.5억 년부터 2.5억 년 여기가 고생대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광물은 언제 생겼죠? 6억 년 전이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면 삼엽충은 언제부터 출현한 거예요? 이 5.5억 년부터 이후 여기 고생대 여기에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이 광물은 여기 있는 걸. 그러니까 이 출현한 이후가 아니라 이 전이겠죠. 답은 1번. 그 다음 14번 별표.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 아직도 안 풀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푸는 팁 드린다고 개념에서 다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 되는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가 나와서 시간 순서와 암의 본물을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붙잡고 일단은 순서대로 갑니다. 제가 일부러 반대로 잡아볼게요. 내가 만약에 다나가라고 찍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각각의 요소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보세요. 자, A는 어떻게 되고 있죠? A 먼저. A 계속 커진다. 그러니까 A는 계속해서 증가안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B 한번 볼까요? B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B는 색깔 다르게 볼까? B 파이 커졌다. 커졌다. 그죠? 그러니까 B는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C 볼까요? C는 엄청 많았는데 줄고 주네. 그죠? 그러니까 C는 감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이 친구들이 2개, 1개로 나뉠 거예요. 그리고 이때 1개 혼자 움직이는 놈이 암흑 에너지고 나머지가 암물 아닌 보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암물과 보물 중에 항상 늘 많은 놈이 누구게요? 누구게요? 바로 그치, 암물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대1로 움직이는 것 중에 보시면 제가 여기 다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2대1로 움직이냐? 암물, 보물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지만 암에는 혼자 밀도가 일정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2대1로 움직이는데 항상 이 보라색 그래프, 암물은 민트색 그래프, 보물보다 항상 많아요. 항상 많아.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봤을 때 A, B 중에 항상 어떤 파이가 더 크죠? A 파이가 B보다 파이 커. A 파이가 커. A 파이가 커. 그래서 A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암물이 되는 거고요. B가 자연스럽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A, B가 즉 암물과 보물이 증가했어. 근데 우리 개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암물과 보물은 계속 줄고 뭐가 계속 되죠? 암해가 늘어요. 암물, 보물이 오히려 이렇게 해보니까 증가했고 암해가 오히려 감소해버렸어. 이렇게 잡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야. 가나다순이야. 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A는 암물은 은하이한 중력렌즈 현상으로 존재를 추정해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뭐로 알아냈죠? 그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그 다음에 현재 우주를 가족 팽창시키는 거는 암흑 에너지이기 때문에 C죠. 그리고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작다 했는데 가는 뭐냐면은 요 상태죠. 가는 요 상태인데 물질은 뭐 말하는 거죠? 암물과 보물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한번 A와 B의 총합인데요. A와 B를 합친 파이는 이만큼이라 됩니다. 가에서는.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고 더 크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원시별 AB가 주결성에서 오는데요. 이렇게 뭔가 훅 금방 오면서 수평적인 가지 흐름으로 가는 게 바로 질량이 큰 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얘는 10의 7제곱이고 얘는 10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 정도의 그 나이 차이, 속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얘는 질량이 작은 친구. 보시면 중력이 엄청나게 크네요. 중력, 어떤 에너지? 수축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인 건 바로 뭐예요? 그렇죠. 원시별이죠. 걸리는 시간은 A가 길다? 아니, 질량 큰 놈이 지나 빠르고요. 별의 반지름은 B가 크다? B는 컸고요. 주계열로 오면서 중력 수축을 하니까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원래 원시별 때가 크고요. 그 다음에 A' 표면에 작용하는 거다. 나의 힘은. A'은 지금 어느 단계에 온 거냐면은 주계열 단계에 온 거예요. 주계열 단계에 오면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중심부, 수소행융합, 정역학, 평형.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정역학 평형 상태가 아니죠.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고요. 오히려 A 상태에 가깝겠죠. 답은 2번. 16번 TS도, 그러니까 수온연분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혼합층 지금 A, B의 어떤 특징인데요. 이거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실수하지 않게 써놔요, 옆에. 이거 하얀색 세모가 A,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A. 그 다음에 검은색이 B, 요게 지금 B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A가 두껍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A가 두껍냐라고 하고 있는데 혼합층이라는 건 뭐죠? 내가 깊이 내려가도 온도가 변함이 없는 거야. 근데 A 같은 경우 0 표면에서 10m 내려갔더니 바로 수온인 Y축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혼합층이 잘 발달이 안 된 거죠. 이에 비해서 B 그래프는 보시면은 0에서 10 내려갔는데 온도의 변화, 즉 Y축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B 같은 경우 요만큼의 혼합층, 최소한 10m 정도의 혼합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는 혼합층이 거의 없는 반면에 B는 약 10m 있기 때문에 B는 혼합층이 있어서 B가 더 두껍다. 그 다음에 70m에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70m 제일 깊은 데이터. 해수의 밀도는 A가 크냐라고 했는데 등밀도선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뒤집혀지지 않는 축척일 때. 왜 그러냐? 밀도 언제 커지죠? 차짜! 온도는 낮은, 차고, 그 다음 짠, 염분은 높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온도가 낮으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염분이 커지려면 이렇게 가야 돼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오른쪽 아래로 가줘야지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밀도가 제일 큰데 보시면은 이 A가 B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A가 더 밀도가 크다. 정답. 그 다음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은 A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요. 용존산소량은 어떻게 구하죠?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은 뭐에 비례하죠? 그죠? 수온이 변수가 되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0m에서의 수온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0m에서 수온이 뭐가 더 낮죠? 그죠? 이 A 그래프가 B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표층 수온은 A가 더 낮기 때문에 A의 용존산소량이 더 많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17번.
그린 가는 주계열성 AB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인데요. 주계열성의 특징! 바로 나와야지. 주계열성의 특징. 저는 이거 별표 제 실제 시험지에다가도 별표 이렇게 3개씩 쳐놨는데 왜 그럴까요? 주계열성은 치트키라 그랬죠. 왜? 하나 크면 다 커. 강도 크면 반지름 크고 표면도 크고 질량 다 커. 단 뭐만 빼고? 그렇지. 수명만 반대. 근데 봤더니 주계열성 AB인데요. 람다 맥스, 즉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뭐가 더 짧죠? A가 더 짧죠. 그 말은 람다 맥스가 A가 더 짧다라는 말은 표면 온도가 어디가 크다는 거죠? A가 크다는 거고, 주계열성이랑 치트키랑 합쳐보면은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 질량이 싹 다 A가 더 크다는 거지. 뭐만 반대? 그렇죠. 수명만 A가 짧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념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 핵 복대 구조, 핵 복사층 대류층 구조를 띠고 있는 거는 이거는 태양 정도의 질량 EM 썸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지금 B에 해당하는 거겠죠. 대복, 큰 복숭아, 대 뭔가 질량도 클 것 같지 않아요? 대류액, 대 EM 썸보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러고 있다. 크면은 이게 질량이 큰 A라고. 알겠죠? 가봅시다. A의 내부 구조는 니은이다. 네, 별의 수명은 A가 온도가 높고 표면 높고 질량 크고 광도 크고 수명 반대니까 A가 짧다. 정답. 자, CNOPP. 자, 이거 여러분 잘 풀었나 궁금합니다. A가 작냐 했는데 A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죠? 표면 광도, 반지름, 질량, 표면도 다 큰 친구입니다. 만약에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을 A, B를 비교해 주세요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죠. CNO 비교해 주세요. 이겁니다. 에너지 생성량에서 지나쳤네. 아니다. 별의 에너지원 파트를 할 때 중심부 수소핵력 반응할 때 PP는 질량이 어떤 별? 태양 정도인 별. 그리고 CNO는 질량이 큰 별의 에너지원이죠.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 구체적인 숫자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개념에서 여러분 강조드렸고, 특히 이 크로스가 되는 곳이 대충 1800만 켈빈이라는 거, 그리고 태양이 대충 중심부가 1500만 켈빈이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핵복대 구조를 갖는 태양 정도 사이즈는 그죠? 요 정도의 위치라고. 대복, 큰 복숭아는 아니고 대복, 질량이 엄청 큰 친구들은 대충 요 정도에 오겠죠. 만약에 각각을 비교해 보면은 아까 작은 질량, 큰 질량 무조건 PP량 증가합니다. 작은 질량, 큰 질량, 색깔 바꿔드릴까? 작은 질량, 큰 질량, CNO 무조건 증가합니다. 근데 그 증가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CNO 순환의 증가량이 훨씬 크다. 그죠? 그래서 CNO가 우세하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대소 비교를 각각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다는 거죠? 이 CNO에서 커지는 양이 훨씬 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커지고 분자는 이렇게만 커지는 꼴이라서 분모가 앞다리 커지는데 분자는 조금 커지니까 어쨌든 간에 분모가 더 커져서 A가 작은 게 맞게 이렇게 푸는 게 정답.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야 돼. PP가 줄었다 이러면 안 돼. 이거 조심. 이거 많이 실수하시는데 이거 조심. 5번. 그 다음에 18번. 아우! 18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18번이 안 풀렸으면 반성하셔야 돼. 왜냐? 고지작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여러분이 높은 확률로 개념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에다 개념 걸어 놓을게요. 그거 꼭 먼저 보시고 풀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개념을 받고 난 개념이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안 풀리는 거면 반성하셔야 돼. 기출문제 풀이가 안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18번을 풀 때 아마 디귿이 제일 어려우셨을 텐데 디귿 선지를 푸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이 이 문제 그대로 있어요. 위에 뭐라 써 있습니까? 언제 거예요? 2022년 수능이에요. 2022년 수능. 그 말은 2022 수능이라는 건 2021년도에 시행된 수능이라고. 근데 올해 언제예요?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 수능. 이미 4년 전에 나온 개념을 아직도 공부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하냐라는 거지. 4년 전에 나왔던 개념이니까 이거 이미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서 문제편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해설 제가 다 찍어서 올린 거 있고요. 제발 받아가서 공부 좀 하세요.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무료인데 왜 안 해?
영상 멈추고 풀어보셨나? 잘 풀리시나? 정답 몇 번이 이게? 4번입니다. 모르겠으면 문제편 다운받아서 꼭 제가 해설한 영상 보시고요. 8번 가겠습니다. 물 한입 하고. 표는 어느 지구에서 구한 암석의 생성 위치와 고지의 복각인데요. 전 항상 이 생성 시기 나오면은 제가 실수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오는 거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니까 반대로 읽으면 문제가 완전 반대로 풀려요. 저는 이렇게 써놓고 이 순서대로 읽어야 돼 일단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 기니디를 얘랑 매칭을 해야겠죠.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당연히 동일경도 회전 없이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있어야 될 조건입니다. 자 보시면 복각 개념 제가 영상 다 봤다 가정하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 풀고 왔다 가정하고 지금 해설 가는 겁니다. 지금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n극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복각의 부호는 그렇지 플러스죠. 복각의 기호가 플러스인데 일단 정자극기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리상 북극에 지리상 북극 변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선생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개념 공부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제가 영상 보고 오시라 했어. 정자극기 플러스면은 북반구입니다. 근데 옛날 거부터 땡겨오면서 그럴까? 이때는 딱 0이네요? 이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적도에 있는 겁니다. 땡겨오면서 예를 든겨. 근데 나침반이 위로 섰네요? 그럼 복각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남반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빠르면은 개념 보고 오셔라. 지금 이 말 이해 안 되면 개념이 안 된 거. 플러스가 됐네요. 그 말은 얘는 지금 북반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그림을 괜히 준 게 아니라고. 잘 보시면 각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죠. 얘는 0도지만 당연히 나란해서 얘는 예를 들면은 뭐 A라고 해봅시다. 얘는 어때요? 그 A보다 더 크죠? 그 말은 복각은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각은 뭘 기록한다 그랬죠? 뭐에 비례한다 그랬지? 위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생성 당시 위도. 제가 그 영상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죠. 생성 당시 위도를 기록하는 건데 지금 각도가 어디가 커요? 각도의 크기가? 복각의 크기가? 어디가 더 커요? 50 데이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북반구인데 남반구는 북반구 중위도쯤이었다고 하면 됩니다. 얘는 남반구 저위도라고 보면 되고 얘가 더 어쨌든 간에 적도에서 더 멀리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쟤랑 매칭을 해볼게요. 자기 적도에 있었던 거 어디예요? 지금 여기 0도 적도에 있었던 거니까 이게 지금 200자료입니다. 200자료.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남반구 저위도로 가야 되죠. 남반구 저위도로 간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 디귿이죠. 이게 지금 150자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북반구 중위도로 가야 되죠. 그래서 까비 200에서 150 간 다음에 북반구 중위도니까 여기죠. 50 봐봐 여기 있었는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갔다가 1번 어떻게 갔어요? 150에서 50 이렇게 2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각도가 아까 A 정도에 해당하는 각도라면 요 각도가 더 크죠? A보다 더 큰 각도. 그게 사실 이 나침반의 각 크기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복각의 크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와야 돼요? 50 다음에 현재로 그냥 와야 되잖아요? 현재 위치로 다시 이렇게 요 위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3번. 그래서 니은에 있다가 디귿으로 갔다가 기호까지 갔다가 현재로 돌아온 이런 무빙을 했다라는 거. 됐죠? 끝났습니다. 자, 200일 때 지게의 위치는 디귿이냐? 200일 때 니은이죠. 땡. 자기 적도. 그 다음에 200부터 현재까지 최소 2회 이상 바뀌었느냐? 보세요. 200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소 2번 이상 정답. 그리고요. 마지막 디귿. 현재 위치에서 구한 150의 고지하기 극은 50의 거보다 저희도 위치하냐? 이게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고 문제 풀라고 했었죠. 아래 문제. 그 문제를 풀고 오셨어야지 얘가 이해가 됩니다. 자, 설명드리면 150의 고지자기 극은 잘 보시면 150의 고지자기 극. 예. 150 지금 저 디귿 위치에 있을 때 태어난 지게가 고지자기 극 그 당시의 극지방을 가리키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요만큼 올라가줘야 내 남반구 저 아래 있었는데 적도 기준으로 남반구 이 아래 있었는데 나는 극지방이
150년 전에 태어난 놈은 극지방이 어디 있다 생각할까요? 한 요만큼 올라간 다음에 90도 더 올라가야 극지방에 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각, 요만큼에 해당하는 각을 올라가야지 나는 극지방을 때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케이? 그 각도를 대충 읽어볼까? 눈금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0인데 90까지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있죠. 30, 60도 표시돼 있고, 그러니까 한 칸은 10도라는 거죠. 그럼 지금 대충 니은에서 디귿 각이 15도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0도부터 90도까지는 90도죠. 그러니까 150년 전에 태어난 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15도 올라가고 15도 90도 더 올라가야 머리통을 찍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150짜리는 위로 15도 더하기 90도니까 105도 올려야지 나는 극지방을 만날 수 있어. 정확히 자기 북극을 때릴 수 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겠죠. 이에 비해서 50이라 그랬잖아. 50짜리는 50전에 태어난 애는 이만큼만 올리면 되지. 이 각도가 대충 얼마만큼이냐면 얘가 지금 정확히 30 라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만 올리면 되죠. 혹은 90에서 30을 빼도 되죠. 그러니까 50짜리는 내 머리 위로 60도만 올리면 돼. 왜냐면은 기억에서 태어나는 애는 위도 30도 라인에 있었으니까 60도만 올려도 머리를 때리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복귀를 어느 위치에서 할 거다? 그렇지. 현재의 위치에서 할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할 거야. 현재 위치에서 할 건데 고지자기 복각은 잔류자기라고 얘기를 하죠. 왜? 잔류한다. 그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150짜리 땅을 여기서 복귀를 해보면 여전히 얘는 몇 도 올려야지 극지방을 때린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 있지만은 그 땅에 있는 기록은 105도를 뒤로 넘겨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재 위치를 대충 읽어보면 위도를 15도 정도가 되죠. 15도 N, 15도 N 정도가 됩니다. 15도 N에서 105도를 넘겨야 극지방이 있다라고 이 땅은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도에 15도에다가 105도를 더하면 몇 도예요? 120도죠. 근데 그 말은 15도에서 105도를 더하면은 120도이기 때문에 아예 머리통을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15도에서 몇 도만 올리면 사실 머리통을 때리는데, 그치? 90에서 15 빼면 되니까 75도가 넘어가면 머리통을 때릴 수 있는데, 여기서 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통을 뒤로 몇 도가 더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45도만큼이 더 넘어간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105가 인지하는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45도만큼 넘어간 45도 N에 해당할 겁니다. 45도 이렇게 올리면 90도가 되죠. 같은 짓을 다시 해봅니다. 50짜리에서는 아까 위로 얼마 올려야 된다 했죠? 위로 60도 올려야 된다 했었죠. 그죠? 위로 60도. 그죠? 위로 60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내 위치가 15도 N이란 말이에요. 근데 15도 N에서 이번에는 60도를 올리면 어디에 위치해요? 75도에 위치하죠. 얘는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60도 올리면은 그냥 75도 N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지자기의 극이 더 저위도에 위치하는 건 어느 케이스인 거죠? 150일 때. 오히려 뒤로 넘어가 버려서 45도 N이 돼버린 이때가 바로 저위도에 위치할 때다. 그래서 저위도에 위치한다. 정답. 답은 그 니은 맞는 선지죠.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계산이 잘못됐나? 설명은 잘했는데 계산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150이 15도하고 90도. 그죠? 그래서 105도를 넘겨야 되는데 현재 15도니까 15도에 105도 넘기면 120도 넘어가야 되고 내가 15도 있으니까 75도하고 45도 더 가야 돼서 90부터 45 올라오면 45도예요. 오케이. 혹시라도 제가 뭐 계산 잘못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이 아래 문제에서도 이 수능 문제에서도 얘기하는 게 뒤로 그 넘어가는 그 개념. 아마 여러분이 디귿선지 풀 때 이 개념이 필요할 겁니다. 됐죠? 목이 아프다. 자, 그 19번 같은 경우도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텐데 엘니뇨 라니냐를 제가 한 슬라이드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정리해드리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은 한 번에 해결이 될 겁니다. 자, 20도 등수온선인데요. 깊이 편차. 자, 깊이 편차. 평상시에 이렇게 돼 있죠. 무역풍 이렇게 불 때. 그래서 깊이가 어디가 더 깊으냐 이렇게 되는데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이 불어서 라니냐가 돼가지고 이렇게 더 기울기가 극심해지면은 여기는 깊이가 동태평양이죠. 아니, 서태평양이죠. 깊어지고 동태평양 용승에서 깊이가 얕아지죠.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동태평양의 깊이가 얕아졌다는 거죠. 깊이가 왜 얕아질까? 평소보다 왜 더 얕아질까? 깊이가. 그렇지. 용승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왜 이렇게 용승이 생길까? 바람이 많이 막 불어가지고 저기에 따뜻한 물을 보내버리니까 기울기가 저쪽으로 기울어주면서 여기 메꿔주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보내주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라니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는 오히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서태평양이 오히려 서태평양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좀 덜 가서 평평해지니까 오히려 더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엘니뇨식이라는 거죠. 너무 빠른 분은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라니냐식이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는 A가 얕냐? 동태평양이니까 일단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서 봤을 때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는 A 보시면 마이너스 데이터니까 여기가 더 얕은 거죠. 굿! 그죠? 적도 부근 해연의 기압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A가 크냐? A는 라니냐죠. 그죠? 라니냐 때의 기압 비교인데요. 라니냐 때 생각해 보시면은 바람의 세기가 세. 그래서 여기가 따뜻한 물이 많아. 그래서 서태평양 기압이 낮아. 동태평양은 용승도 따뜻한 물도 뺏겼고 용승도 올라와서 온도가 낮아. 그래서 기압이 높아. 그럼 동태평양 해변 기압은 A 시기에 높고 서태평양은 낮아. 그러면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이 값 전체적으로는 커져. 이렇게 돼서 답은 4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20번인데 20번 문제 치고도 사실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T일 때인데요. 시선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아래에 있어요. 저는 항상 실수 안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눈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시기가 바로 T 시기인데 이때 뭘 본 거냐면 중심별을 본 거예요. 가끔 이걸 행성으로 줄 때도 있는데 행성은 완전 반대니까 조심. 그때 중심별이 마이너스의 시선 속도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무슨 뜻이에요? 접근 후퇴? 그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T 시기에 매칭되는 이 그림에서 중심별이 접근하려면은 이 중심별 나타낸 그림인데 기역으로 돌아야 돼요? 니은으로 돌아야 돼요? 그렇죠? 기역으로 돌아줘야 별이 지금 우리 눈 쪽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공전 방향인 기역이다는 정답. 오케이? 그리고 보시면 이때의 각도를 줬어요. 45도. 만약에 얘가 도는 속도, 순수한 공전 속도를 A라고 해볼게요. 사실 저는 V로 쓰는 거 좋아하는데 얘랑 겹쳐서 헷갈리니까. 근데 이게 45도면 이 속도가 A인데 사실 A가 오롯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45도니까 2분의 루트 2씩 분해돼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T 시기에 2분의 루트 2 A만큼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V인 거죠.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부호 일치시키면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산수죠. A는 바로 루트 2V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V보다 사실은 루트 2배 빠른 속도로 이 공전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T 플러스 1일 때는 언제냐면은 시선 속도가 최대로 우리한테 근접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찍으면 어딥니까? 그렇죠. 최대로 우리한테 접근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오롯이 A라는 속도가 우리 눈에 다 들어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찍히는 이 Y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정한 공전속도 A만큼인데 우리 방금 구했죠. 그거 루트 2V라고. 그래서 루트 2V라는 사이즈에 접근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 D극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조금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T 플러스 37 설마 다 그리고 계신 분 없었겠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에 주기를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만 알면 되는데 선생님 주기가 안 보여요 싶지만은 우린 이 그래프가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V에서 최대 속도로 갈 때까지 한 칸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도 V에서 이 그래프에서 안 나와 있지만은 최대 속도로 대칭으로 여기까지 갈 때까지 또 하루만큼 하나 1만큼 더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요만큼의 반주기가 왜냐면은 이렇게 이어주면 한 주기가 나오잖아요. 2분의 1주기가 얼마만큼 걸리는 거죠? 4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도는 한 주기는 8만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t 더하기 37은 8의 배수로 쪼개주면 t 더하기 8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겠죠. 8 곱하기 4 그 다음에 8, 4, 32 하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혼자 4바퀴 도는 거니까 8 곱하기 4는 날려줘도 돼. 그러니까 사실은 t 플러스 5랑 같을 거예요. 오케이? t 플러스 5랑 같을게요. 그러면은 t 플러스 5일 때 위치를 찾아보면은 아까 우리가
기니 풀 때 알았는데 여기 있을 때가 지금 t죠. 문제에서 줬죠. 근데 우리가 최대 시선 속도로 접근할 때가 이 위치잖아요. 이게 지금 t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한 칸 돌 때 몇 도씩 도는 거예요? 그렇지. 45도씩. 그러니까 8칸 돌면은 피자랑 똑같잖아. 8칸 돌면 한 바퀴로 돌아오는 거죠. t 플러스 5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t 시기부터 피자 5조각 먹으면 돼.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어머, 5조각 먹었으니까 딱 여기죠. 여기서 최대 시선 속도로 도망가고 있을 때가 t 플러스 5겠다. t 플러스 5. 그러면 이때의 시선 속도를 표현하면 도망가니까 플러스에다가 우리 아까 속도 구했으니까 공전 속도 루트 EV가 될 거고, 이게 지금 분자가 되는 거죠. t일 때 시선 속도는 우리 알고 있죠? t일 때 시선 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로 나눠주면은 VV 생략되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정답. 답은 5번. 그래서 30번 치고는 할만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끝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아까 그 펜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죠? 고생했습니다. 뿅.